한겨울 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파고드는 시간이었어요. 윤도현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면접 준비를 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잔 탓에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느 때처럼 꾸준했고 마음속에서는 내일의 최종 면접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뒤섞여 있었어요. 횡단보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도연은 평소와 다른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등빛 아래 한 노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치며 힐끗 보기만 했고 한두 사람은 걸음을 빠르게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도연은 순간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은 노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숨을 한 번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노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찬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외투를 벗어 노인의 몸 위에 덮어주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던 노인의 손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고 도연은 그 손을 감싸 따뜻함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도 체온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졌고 도연의 머플러는 바람에 휘날리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 덕분에 그는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급차가 오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그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멀리서 쳐다보며 웅성거렸지만 도연의 곁으로 다가오려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하며 혹시나 호흡이 끊기지 않을까 계속 살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얼굴과 손끝을 빠르게 얼렸고 땅에서 전해지는 냉기가 무릎 너머로 올라오는 듯 했어요. 도연은 자신도 추위에 떨기 시작했지만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되뇌었어요.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체감으로는 한참 걸리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소리를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붉은 빛이 서서히 다가오자 그는 긴장된 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연은 상황을 설명하며 노인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의 말을 경청하며 노인을 들것에 올렸어요. 노인의 몸이 들것 위에서 약하게 흔들릴 때 도연은 잠시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노인의 눈꺼풀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은 같이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라고 묻진 않았지만 도연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도연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조명 아래에서도 그는 방금 전의 긴장감을 잊지 못한 듯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렸지만 그는 노인을 두고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오늘 하루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후회가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온기 덕분인지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도연은 짧은 숨을 고르고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의 첫 장면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고요했어요. 윤도현은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노인이 들어간 응급처치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고 그 빛 속에서 도연의 눈은 피로와 걱정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준 탓에 얇은 셔츠 하나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지만 다시 입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혹시라도 다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의료진이 상황을 알려주었고 노인은 다행히 큰 위험은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짧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피로가 몰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옆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책임감이 들었고 혹시라도 보호자가 올까 하는 생각도 그를 붙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온 건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있는 대기업 최종 면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마지막 기회라고 여겼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쉽사리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의자 옆에 놓인 그의 가방에는 빛바랜 면접 자료와 낡은 노트가 들어 있었고 한쪽에는 면접복으로 입을 정장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오늘만큼은 누군가를 돕는 게 먼저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더 흐르자 피곤함이 눈꺼풀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졸다가도 다시 깨어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병원의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고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몸을 휘감았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내일의 면접과 오늘의 선행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흔들어 불안한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은 숨을 내쉬고 허리를 펴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응급 환자들의 움직임과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잔잔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노인을 도왔던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그 사실이 내일의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잔잔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면서 도연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결국 짧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의자의 딱딱한 등받이는 그의 허리를 아프게 했지만 피곤함은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었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풀어졌고 숨소리는 잔잔하게 규칙을 잃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짧은 잠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휴식이었습니다. 노인이 있는 응급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복도는 밤 공기 속에서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렇게 새벽 내내 병원을 지켰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시간이 내일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병원 창가에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 도연은 아직 잠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밤은 길고도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 무렵 윤도현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그는 시간을 확인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최종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급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연은 응급실 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노인이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서둘러 빠져나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추운 공기가 도연의 피로한 몸을 감싸며 정신을 조금 깨워주었습니다. 정장 재킷은 밤새 외투를 벗어줬던 탓에 구겨져 있었고 셔츠 칼라엔 병원에서 깜빡 잠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최대한 정돈하려 했지만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는 진심만 보이면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향하는 동안 그의 손은 땀으로 젖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이 있는 건물 로비는 이미 지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을 보며 도연은 한순간 위축되었어요. 모두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 속에서 그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굳게 붙잡았어요. 대기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한쪽에서는 지원자들이 면접 예상 질문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소서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기업 정보를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간단히 체크했지만 밤새 병원에 있었던 탓에 집중이 쉽지 않았습니다. 책장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고 머릿속은 여전히 멍했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상태가 그대로 티나고 있었습니다. 면접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직원들이 안쪽에서 문을 열고 지원자를 부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도연도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병원에 있는 노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잘 계실까? 혹시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면접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도 그는 정신을 붙들고 시선을 면접실 문에 고정했습니다. 기다리던 중 갑자기 건물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한 명, 두 명 바쁘게 움직이며 복도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긴장한 지원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도연도 문틈 사이로 안쪽을 힐끗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잇따라 나타나며 분위기는 순간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조용해지고 복도는 단단한 공기에 잠겼습니다. 그때 회장의 전용 지팡이를 든 직원이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의 눈은 즉시 흔들렸습니다. 밤새 응급실에 누워있던 바로 그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봤던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묵직한 존재감을 가진 인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대기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자들은 놀라서 숨을 참고 회장 쪽을 바라보았고 임원들은 급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긴장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 노인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노인에게 고정된 채 미세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대기실은 다시 숨을 들이켰지만 긴장감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왔던 노인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도연의 머릿속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음 지원자 준비해 주세요. 도연은 무거운 숨을 삼키며 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윤도현은 공기부터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정중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면접관들은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방 한쪽에는 방금 들어온 회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묵직해졌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평소 면접에서 느꼈던 시선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동안 면접관들의 시선은 서로 교차했고 누군가는 메모장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회장은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젯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느꼈던 고마움의 기색과는 조금 다른 깊이를 띠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앉으려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까지 긴장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예정된 질문들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면접관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단호했고 도연의 대답을 들은 뒤에도 반응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는 정확한 답변을 하려고 애썼지만 밤새 병원에 있었던 피로와 긴장으로 인해 말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회장은 여전히 무표정하게 도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이 자신을 관찰하는 듯 느껴졌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인사팀 전무가 면접장으로 들어와 면접관들을 불러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어느 정도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고 도연은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방 안에 남아있는 회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쉽게 읽히지 않았고 그 침묵은 도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들은 점점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결정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도연은 그들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며 마음이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짧게 마무리되었고 그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면접장을 나오기 전 회장의 시선이 잠시 그의 등을 스쳤지만 그 눈길조차 읽을 수 없는 묘한 침묵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인 후 문을 나섰습니다. 대기실로 나와 자리에 앉자마자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아까보다 더 크게 쿵쿵거리고 있었어요. 주변 지원자들은 각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도연의 시야에는 흐릿한 긴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이 무언가를 이미 결정한 듯한 표정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무력함이 서서히 가슴 깊은 곳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전무와 인사팀 직원들이 서류를 들고 또다시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도연을 힐끗 바라보고 다시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차오르며 그들을 바라보았고 곧이어 직원 하나가
도연의 이름이 적힌 파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그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장 근처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에는 어떤 갈등이 확실히 담겨 있었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면접 절차 이상의 무언가가 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얽히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회장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자 직원들은 즉시 자세를 바로잡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연은 회장이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지나쳐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차분했지만 도연에게는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미래가 그 복도를 따라 흘러가는 공기 속에서 결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자리에 앉은 채 깊게 숨을 들이쉴 뿐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하루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직후 인사팀 회의실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도현의 서류가 가장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서류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빠르게 확인되고 있었어요. 인사팀 전무는 자료를 넘기는 손이 유난히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도연의 스펙과 배경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인상을 강조하려는 듯 했어요. 직원들은 그의 목소리에 눌려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연의 배경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기류가 회의실을 뒤덮었어요. 전무는 도연이 병원에서 회장을 도운 행동을 의도된 접근 가능성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상황을 이미 확신한 사람처럼 단정적인 어조로 설명했어요. 그 말은 서류를 들여다보던 직원들의 마음에도 미묘한 의심을 심어 놓았습니다. 일부 직원은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직원은 서류를 넘기다 멈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도연의 SNS와 온라인 흔적들을 찾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진과 일상 기록 사이에서 의미 없는 것들마저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으려 했어요. 도연이 한번 좋아요를 누른 글조차도 잠시 근거 자료로 언급되며 분위기는 더욱 왜곡되어 갔습니다. 전무는 그 과정에서 나온 어떤 작은 정보라도 도연을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듯 집중했고 그의 의지가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사팀 과장은 조용히 서류를 들고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병원에서 보였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전무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쉽게 의견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깨물며 회의실의 분위기를 살폈고 누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과 혼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이어질수록 도연의 선행은 점점 의도된 행동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전무는 회장이 도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을 이용해 감정적 판단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 했어요. 그는 회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암시하며 다른 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그 말에 쉽게 동요했고
각자의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분위기는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도연의 가정 형편에 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온 자료에는 그의 부모의 빚 문제, 힘들게 살아온 과정, 중간중간 휴학했던 기록 등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결점 목록처럼 다루어졌습니다. 전무는 그 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 말이 회의실을 지나가는 순간 직원들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도연이 노인을 도울 때 보여준 선한 행동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추운 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노인을 돕기 위해 얼마나 긴 시간을 보내며 손을 잡아주었는지는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대신 상황은 혹시 회장을 알아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회의실의 흐름을 바라보았고 진실이 서류와 자료 사이에서 묻히고 있다는 한숨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커져갔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무의 말 하나하나가 기준처럼 받아들여졌고 도연을 향한 평가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하게 바뀌어 갔어요. 서류의 작은 흔적조차도 문제로 연결되며 더 이상 도연에게 유리한 분위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자료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보며 마음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분위기 속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무는 회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결론을 적어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무게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 서류가 회장의 판단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는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도연에게 불리한 결론이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진심은 왜곡된 시선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도연에 대한 회의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팀 전무는 도연의 평가 결과가 담긴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전무의 발걸음은 단호하게 울렸고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의 흔들림 없는 기색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하자 전무는 한 번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행동에는 회장을 설득하고 흐름을 확실히 굳히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의 비서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고 전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과 달리 회장실은 고요했고 회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정리하며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무는 긴장한 기색 없이 서류를 건넸고 회장은 그 서류를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피로와 고민이 섞여 있었고 그 속에는 자신이 병원에서 겪은 일이 떠오르는 듯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전무는 그 흔들림을 읽고 더 강하게 몰아붙이려는 듯 조용한 움직임으로 회장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서류 한 장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회장이 도연의 자료를 넘기는 동안 전무는 준비해온 의견을 정리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속에는 도연의 어려운 가정 환경, 부모의 빚, 중간중간 끊어진 학력 기록 등 부정적인 정보만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넘길 때마다 얼굴에 미묘한 주름이 잡혔고 그의 손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연과 응급실에서 나눴던 짧은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무는 그 망설임을 눈치채고 자료의 주요 부분을 다시 짚어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흩어지며 책상 위에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그 빛 속에서 회장의 표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도연의 순수한 선행이 이 회사의 채용 기준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지 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규모와 이미지 관리라는 부담도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전무는 이러한 고민의 틈을 파고들 듯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서류의 문제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회장의 마음속 저울은 여전히 균형을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결정은 임원진 전체의 의견과 회장의 판단이 합쳐져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굳어져 있었고 전무의 리드 아래 도연의 탈락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어요. 회장은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결정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자신의 필기구를 잠시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무거운 고민이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 판단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의 중압감은 때로 그 질문을 누르고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같은 시각 대기실 한켠에서 도연은 조용히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밤, 면접장에서의 긴장, 회장의 등장까지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도연은 그렇게 불안과 기대 사이에서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무거웠고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잘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인사팀 직원이 조용히 나타나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그 기운만으로도 도연은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은 말없이 봉투를 건넸고 도연은 순간 숨을 삼키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종이 한 장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 담긴 결론을 확인한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숨기려 애쓰며 천천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대기실의 소리는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은 흐릿해졌어요. 그의 귀에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고 눈앞의 풍경은 이질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듯한 감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밖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추위는 지금의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은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겨울답게 흐렸고 바람은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그의 손은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고 봉투는 더 이상 어떤 의미도 갖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짧게 눈을 감으며 마음속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조차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마음속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윤도연이 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뒤 한우진 그룹 인사팀 사무실은 이례적으로 분주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복도에는 낮게 얽힌 대화 소리와 빠른 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전무는 결제된 서류들을 들고 임원들에게 보고하러 바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추가 자료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고 아무도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처럼 보이는 흐름 밑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은근히 감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예고 없이 병원 간호사 김세린이 회사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도연이 노인을 응급실까지 데려왔던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린은 회사 건물의 높은 천장과 차갑게 정돈된 로비 분위기에 잠시 위축되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얼굴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전무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린의 표정은 단단했고 발걸음 또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무는 회의 전 잠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중 간호사가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 세린을 맞이했어요. 세린은 바로 응급실에서 있었던 사실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얼마나 오랜 시간 추위 속에서 노인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배려를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전무는 처음엔 형식적으로 듣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세린은 도연이 회장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이 병원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그리고 보호자 없이 혼자서 노인을 지키던 모습을 직접 봤다는 사실도 전달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의료진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지금까지 전무가 만들었던 추측과 정반대의 방향이었고 전무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제출된 자료와 세린의 설명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세린의 방문은 곧바로 인사팀 전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직원은 세린의 말을 들으며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연의 선행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연과 직접 연락했던 인사팀 과장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걸렸던 부분이 세린의 말로 인해 정확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처럼 그의 진심이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편 회장은 비서로부터 세린의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잠시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내렸던 결정이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남아 있었고 병원에서 도연이 보여준 따뜻한 행동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장은 결국 세린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고 비서는 서둘러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세린의 말을 경청했고 그녀가 전달한 상세한 상황에 깊은 여운을 느꼈습니다. 세린의 증언이 모두 전달된 뒤 회장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턱선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며 깊어졌어요. 그는 도연이 보여준 행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을 다져갔습니다. 이 결심은 곧 회사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비서에게 임원진을 모두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원회의 소집 소식은 인사팀에 곧바로 전달되었고 복도는 급격히 긴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전무는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로 향했고 직원들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모두가 자리한 회의실로 들어서며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존과 달랐습니다. 결심이 담긴 눈빛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단하게 바꾸고 있었어요. 임원회의실은 평소보다 무겁고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앉아 있는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있었고, 회장은 천천히 자료를 정리하며 모두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회장의 손끝은 섬세하게 움직였지만 그 속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무는 회장 맞은편 자리에 앉아 표정을 굳힌 채 서류를 쥐고 있었고, 인사팀 과장은 기류의 변화 속에서 긴장된 시선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겨울 햇빛이 차갑게 들이비치며 공기 자체를 억누르는 듯한 분위기가 퍼져 있었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에서 도연이 노인을 붙잡고 있던 CCTV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공기처럼 차가운 복도에서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몸을 웅크리며 몇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고, 전무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다음 장면으로 넘겼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도연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노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난 뒤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울림을 가지고 임원들 사이를 버티고 서 있는 듯 했어요. 임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집중됐고, 전무조차 회장의 침착한 눈빛 앞에서 쉽게 말을 덧붙일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자신이 겪었던 상황과 도연의 행동을 다시 떠올리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 청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며 어떤 계산도 없이 도왔음을 직접 확인한 사실까지 침착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묘하게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전무가 전날 강조했던 결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사팀 과장은 두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맺혀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무는 자신이 만든 자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눈빛이 잠시 요동치는 듯 했어요. 그는 말문을 열려다가 회장의 단단한 시선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방 안에는 회장의 말만이 차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회장의 결심 속에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그의 설명과 영상은 임원들이 반대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어요. 회장은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인사 원칙, 회사의 가치,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본다는 오래된 철학을 다시 일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깊은 침묵 속에서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결국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명령이었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회의실을 나섰고, 전무는 자리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손등을 가볍게 쓸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을 마주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고, 동료들은 그 표정을 보며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날 오후 도연이 살고 있는 낡은 원룸 앞에는 회사에서 보낸 봉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하자 잠시 멈춰 섰어요. 손끝에 닿는 봉투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작은 떨림이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봉투를 열고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를 읽는 그의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곧이어 그 얼굴에 놀람과 신념이 동시에 번져갔습니다. 그의 손은 서서히 힘을 잃고 종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합격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겨울빛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며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벽에 가볍게 기대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그 속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연의 선행은 그의 인생뿐 아니라 회사의 가치까지 다시 세워주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어요.